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다음 기사를 매우 주목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자율운항 시스템 SAS를 22년 금년에 상용화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 SAS를 KLCSM이 관리하는 중대형 선박에 장착을 해서 자율운항 시스템 실선 적용 테스트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한국 성급 KR도 참여를 하도록 해서 결국 삼성의 자율운항 결과가 현재의 KR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는 실제 이 환경에서 자율운항한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KR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결국 삼성의 자율운항 시스템 SAS의 실선 적용 여부에 대한 KR 승인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기사의 취지는 상용화를 위한 사전 심사 단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 다 평가해서 KR이 상용화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년 4분기경에는 삼성중공업의 SAS가 상용화되었다. 이렇게 선박 무인 자율운항 시대 열렸다. 뭐 이런 기사 제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겠죠. 그렇게 되면. 사진처럼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선박 개발한 거는 대략 한 6년 이상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2016년부터 이제 SAS 이걸 계속 해마다 이제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2019년에 원격 및 자동 제어 기술 확보했다고 뭐 이렇게 IR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 자료에서. 원격 자율운항 무인선 이지고 제작해서 이제 이건 실험용 선박입니다. 실선이 아니고 기초 그 기술을 테스트했겠죠. 2020년에 그 300톤급 그 예인선에 SAS 장착해서 테스트했다 그러고 이제 제일 유명한 실험이 바로 작년에 있었던 거죠. 21년 9월 초에 목포 해양대 세계로호 9,200톤급 실습선인데 이거는 계속 주로 이제 목포하고 제주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00TEU급 컨테이너선과 유사해서 그래서 이걸 선정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300톤급 예인선 이 둘 다 그러니까 실제 운항 중인 선박인데 여기에 SAS를 장착해서 신안군 가거도에서 자율운항하는 선박 간의 충돌 회피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일본이 자율운항 실선 적용한 거는 전부 다 다수의 유인 선박 대 자율운항 선박 간의 충돌 회피입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 간의 충돌 회피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한 거, 요건 맞습니다. 이건 괜히 삼성이 뻥튀긴 건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은 자율운항 두 대의 선박이 자율운행하면서 그걸 충돌 회피한 거는 삼성이 처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율운항 선박끼리의 충돌 회피 이게 저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궁극의 기술이 됩니다. 다 자율운항 할 테니까 그럼 자율운항 선박끼리 충돌 회피하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다중 경로점 경로 제어를 무인 자율운항했다. 속도 14노트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거 이게 작년에 나온 게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은데. KLCSM이라는 저 회사 선박 관리 회사인데 그 전에 삼성하고 계속 업무 협조 관계 또 공동 개발 관계 그런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국산 화물창 KC1 장착해서 건조한 거 LNG 운반선 4척이 있었는데 국내용으로 나온 게 SM 제주 LNG 1, 2 아닙니까? 그래서 SM 제주 LNG 2 선박 이거는 국내 LNG 운송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KC1이 장착돼서 이제 사용 중이라는 얘기고요. 동시에 LNG 벙커링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M 제주 LNG 2 저기에다가 삼성의 S배스를 장착을 해서 배에서 배로, 즉 SM 제주 LNG2에 실려있는 LNG를 다른 배,
LNG 추진 선박에 연료로서 주입해 주는 것, 이게 해상 주유소라고 볼 수 있는데, 배에서 배로 ship to ship 벙커링 업무, 이거를 육상 원격 기술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관계에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협업 관계를 이렇게 확장해 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벙커링을 SAS를 갖고 무인 자율로 수행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SAS하고 S베슬은 다른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는 S베슬로 원격 제어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겁니다. 무인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일본 같으면은 금년 1월부터 지금 이 자율운항 시스템의 개발은 일단 작년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 완료가 된 것 같고, 금년 1월부터는 여러 가지 배, 가령 밑깎개, 수자크 이런 뭐 750톤 또는 1800톤급 컨테이너선 또는 카페리선 이런 데다가 무인 자율운항 그 시스템을 이제 사후에 장착을 해서 일본 연안을 구석구석 자율운항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는 도쿄만에서 이세만까지 700km 왕복 자율운항도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이거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은 원격으로 자동 제어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개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만 하고, 즉 사람은 쳐다보기만 했다는 거죠.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출항에서 입항에서 정박까지 모든 업무를 완전 무인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연안 화물선의 상용화를 시작을 해서 2050년에는 연안 화물선 절반을 완전 무인 자율로 운행한다, 이런 목표입니다. 2040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안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연안 화물선 절반을 완전 무인 자율로 운행하는 그 목표 연도가 2040년 또는 2050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거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확인하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자, 결국 지금부터 25년까지는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인 자율운항을 상용화할 그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항해의 실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꼭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사전 예비 학습시키는 요 과정으로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인 자율운항을 전 구간에 동시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때, 무인 자율 운항을 실시할 그 구간에 대해서 항해 실제 정보 다 입수한다는 겁니다. 배가 지나갈 때 주위 풍경이라든가 뭐 그 날짜, 그러니까 해류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시사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별로도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운행하는 이 시간, 이 시절, 몇 월, 며칠, 몇 시에 풍속이 어떻고 주위 환경이 어떻고, 하여튼 실제 배를 운항할 때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측정을 해서 기초 데이터베이스로 인공지능한테 제공을 해주고 사전 학습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25년부터 준비된 구간부터 무인 자율 운항 들어가서 2040년 또는 50년에 절반가량을 완전 무인 자율 운항하겠다. 아주 실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은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가? 지금 당장은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기술 수준은 일본보다는 많이 뒤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율운항의 목표 또 전략,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의 목표는 뭐냐? 국내 연안 구간 자율 운항이 아닙니다. 아시아, 유럽, 또 아시아, 미주 이런 대형배 자율 운항하는 거, 이걸 궁극의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제 이걸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회사 차원에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준비를 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 재단을 통해서 대략 30여 개 전문 기업들이 다 모여서
딱 하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일본 연안화물선 자율운항이 현재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에 본 그 보도와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KLCSM이 관리하는 실제 선박에 이 SAS 장착을 해서 자율운항의 실선 적용 테스트 또 실제 항해 가능한지 이거 이제 그 실증을 한다는 것이니까 이거 이제 금년에 상용화 되는 거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는 크게 보면은 작은 출발에 불과하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선박 무인 자율운항에 대한 이거 한일전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일전 하면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죠. 이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아주 그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예, 일본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고, 잘 지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이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이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여튼 일본을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선박 무인 자율운항 분야에서 한일전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그리스 선박 박람회 기간 중에 영국 로이드 선급 LR하고 무인 자율운항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SAS 선급 승인은 물론이고 그 선급 승인 과정에서 자율운항 글로벌 그 표준 선점할 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삼성중공업이 선점을 했다. 이게 매우 의미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LR 로이드 선급하고 KR 한국 선급 완전히 그 글로벌 주요 선급들입니다. 한국 KR도 중요한 선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선급과 협업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판은 다 깔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기술 인정받으면 그게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을 삼성중공업이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발은 일본이 앞섰는데 한국은 그래서 추월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엇으로 추월할 수 있겠는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결정적 요소가 무엇일까? 저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능력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실선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항로 인근 데이터베이스 지금 끊임없이 축적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거 저걸 통해서 한반도 우리 한국 연안의 그 데이터베이스 끊임없이 축적을 한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이걸 기반으로 인공지능에게 기초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최초로 기초 학습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스스로가 자기 지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인공학습 능력입니다. 이것이 향후 한일전 승패가를 결정적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로 입력해준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이거는 사람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초로 스스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가 알아서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인공지능이 점점 더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스마트 인공지능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 어떤 그 IQ, 인공지능의 IQ 이게 한일전 승패가를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야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어 다닐 때 삼성중공업이 날아가야지 추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지 두고 보자 뭐 이런 말입니다. 일본의 소프트웨어 실력은 별로 배울 거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무인 자율운항 시스템 저 소프트웨어 저는 처음 그 기사를 접할 때 매우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여러 번 계속 그 추적을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오르카 AI 제품을 채택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냥 일본이 개발했다기보다는 그 소프트웨어 가져와서 그 소프트웨어에 적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일본 벤처를 통해서 저 회사에 지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보도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더블 체크를 하면서 제가 종합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판단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선박은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디지털 그 복합체이기 때문에 저거 삼성중공업도 이 인공지능 분야 전문기업하고 협업하는 거 매우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핵심일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혼자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혼자 다 하겠다고 달라들면 그건 결국 실패한다고 보고요. 예, 그런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예. 머린 퓨처 스트림 2050, 예? 머린 퓨처 스트림 2050 이거 미쓰비시 중공업 그룹 미래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 경영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시한 게 바로 CCUS하고 자율운항입니다. 무인 자율운항, 예, CCUS 탄소 포집 저장 기술하고 자율운항 기술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